어제 어떤 꿈 꾸셨어요? 혹시 기억이 안 나시나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방금 뭔가 정말 중요한 꿈을 꾼 것 같은데 라는 느낌만 남고 정작 꿈의 내용은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경험 해보셨죠? 사실 이건 여러분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무려 85% 이상의 사람들이 꿈을 잊어버린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 잊혀진 꿈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요? 우리 인생의 3분의 1을 잠과 꿈에 할애하지만 그 시간 동안 일어났던 일들은 대부분 기억 속에서 증발해버립니다. 이런 꿈의 망각 현상은 단순한 기억력 문제가 아니라 우리 뇌의 놀라운 기능과 심지어는 우주의 신비와도 연결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함께 이 흥미진진한 여정을 시작해볼까요? 먼저 우리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부터 알아볼게요. 여러분이 깊은 잠에 빠져들면 특히 가장 생생한 꿈이 나타나는 렘 수면 단계에서 우리 뇌는 정말 놀라운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때 두 가지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이 작용하는데요. 바로 노르에피네프린과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입니다. 노르에피네프린은 쉽게 말해 우리의 주의력과 기억력을 담당하는 물질인데 재미있게도 렘 수면 중에는 이 물질의 수치가 크게 떨어집니다. 반면에 아세틸콜린은 꿈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인데 이 물질은 렘 수면 중에 풍부하게 분비되죠. 마치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때를 상상해 보세요. 아세틸콜린은 영화를 상영하는 프로젝터 같은 역할을 하고 노르에피네프린은 그 영화를 녹화해서 기억하는 장치와 같습니다. 그런데 렘 수면 중에는 프로젝터는 열심히 작동하는데 녹화 장치 노르에피네프린과 꺼져 있는 상태와 비슷한 거죠. 그러니 영화는 상영되지만 기록되지 않는 것처럼 꿈은 꾸지만 기억으로 저장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에서 깨어날 때 뇌는 빠르게 현실 모드로 전환되면서 이 두 물질의 균형이 급격히 변합니다. 이때 아직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지 못한 꿈의 기억들은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마치 컴퓨터가 갑자기 꺼져서 저장하지 않은 문서가 사라지는 것과 비슷하죠. 이제 더 넓은 관점에서 생각해 볼까요? 왜 인간의 뇌는 이런 식으로 진화했을까요? 단순히 화학적 작용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더 깊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수십만 년 전 우리 조상들을 상상해 보세요. 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생존입니다.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는 현실과 상상을 명확히 구분하는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죠. 예를 들어 꿈에서 호랑이에게 쫓기는 경험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그 꿈의 경험을 현실과 구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호랑이가 없는 상황에서도 계속 공포를 느끼며 숨거나 도망치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혼란은 생존에 치명적이었을 거예요. 저는 이런 가설을 세워봅니다. 우리의 뇌는 진화 과정에서 현실 필터라는 놀라운 기능을 발전시켰고 이 필터는 꿈과 현실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꿈의 기억을 의도적으로 지우도록 설계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기억력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을 위한 진화적 전략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원시시대에 살던 우리 조상들은 밤에 꿈이 현실인지 아닌지 혼동했다면 그들의 판단력은 크게 흐려졌을 것이고 이는 생존에 치명적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뇌는 이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꿈의 기억을 자동으로 삭제하는 메커니즘을 발전시켰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의 뇌는 단순한 생각 기계가 아니라 정교한 필터링 시스템을 갖춘 놀라운 기관입니다. 하루 동안 우리 뇌는 엄청난 양의 정보를 처리하고 그중 중요한 정보만 선별해서 저장하죠.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뇌는 꿈에서 경험한 내용이 현실 세계의 논리와 맞지 않거나 우리의 정신적 안정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이를 자동으로 필터링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꿈에서 소중한 사람을 잃는 끔찍한 경험을 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만약 이 꿈을 생생하게 기억한 채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깊은 슬픔과 상실감에 시달릴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감정적 혼란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뇌는 이런 감정적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꿈의 기억을 지워버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컴퓨터가 불필요한 임시 파일을 자동으로 삭제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죠. 뇌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감정적 안정과 정신 건강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종종 부정적인 꿈을 더 많이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이들의 뇌가 감정 필터링 시스템에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죠. 반면에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부정적인 꿈을 더 빨리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꿈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뇌가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뇌가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제 조금 더 대담한 영역으로 들어가 볼까요? 꿈이 단순히 우리 뇌가 만들어낸 환상이 아니라 다른 차원이나 평행 우주를 엿보는 창문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꿈에서 우리는 물리 법칙을 초월하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다양한 경험을 합니다. 심지어 꿈속에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날아다니거나 벽을 통과하기도 하죠. 이런 경험들이 단순히 우리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하기엔 너무 생생하고 복잡하지 않나요? 일부 이론가들과 양자물리학자들은 꿈이 실제로 다른 차원이나 평행, 우주의 일부를 경험하는 것일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양자역학의 다중우주 이론에 따르면 무한한 수의 평행 우주가 존재하며 각 우주에서는 다른 가능성이 현실화되어 있다고 해요. 만약 이 이론이 사실이라면 꿈은 우리의 의식이 이런 다른 차원이나 평행, 우주를 잠시 방문하는 통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꿈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뇌가 이 차원의 현실과 다른 차원의 경험을 혼동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치일 수 있어요. 상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모든 꿈을 생생하게 기억한다면 어떤 경험이 이 현실에서 일어난 것이고 어떤 경험이 꿈 또는 다른 차원에서 일어난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현실 인식에 심각한 혼란을 가져올 수 있겠죠. 우리가 꿈에서 깨어날 때 뇌는 마치 컴퓨터를 재부팅하는 것처럼 우리의 의식을 초기화합니다. 이 과정은 놀랍게도 우리의 자아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메커니즘일 수 있어요. 꿈속에서 우리는 종종 현실과는 다른 모습의 자신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기도 하고 현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하기도 하죠. 이런 경험들이 모두 우리의 기억 속에 남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꿈에서 여러분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만약 이 경험이 생생하게 기억된다면 깨어있는 동안의 자아, 정체성에 혼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정말 그런 사람인가?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겠죠. 우리의 뇌는 이런 자아, 정체성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꿈의 기억을 삭제하거나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일관된 자아, 정체성을 유지하고 현실 세계에서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과정이에요.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자아의 지속성 유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의 나와 꿈속의 나 사이에 너무 큰 차이가 있다면 이는 우리의 정신적 안정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뇌는 이 두 자아 사이의 충돌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이제 현대 과학의 가장 도전적인 영역 중 하나인 양자 이론을 통해 꿈의 기억 상실을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볼게요. 양자 이론에서는 관찰이 현실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양자 상태에 있는 입자는 관찰하기 전까지는 여러 가능한 상태에 동시에 존재하는데 이를 중첩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 입자를 관찰하는 순간 중첩 상태가 무너지고 하나의 확정된 상태로 붕괴합니다. 꿈과 기억도 이와 유사한 원리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꿈을 꾸는 동안 우리의 경험은 일종의 양자적 중첩 상태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하고 물리 법칙을 초월하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상태죠. 그런데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의식이 관찰자 역할을 하면서 이 중첩 상태가 붕괴됩니다. 이 과정에서 꿈의 대부분은 사라지고 일부만 기억에 남게 되는 거죠.
이것을 양자물리학에서는 디코이어런스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양자 현상인 양자 얽힘도 꿈의 기억 과정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양자 얽힘은 두 입자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의 입자 상태가 다른 입자의 상태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상입니다. 꿈과 기억의 형성 과정에서도 이와 유사한 얽힘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꿈의 경험과 그것을 기억하는 신경세포들 간의 일종의 양자적 얽힘이 형성되었다가 깨어나는 순간 이 얽힘이 깨지면서 기억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볼게요. 우리가 꿈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꿈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까요? 심리학자들, 특히 융과 같은 분석 심리학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꿈은 비록 의식적으로 기억나지 않더라도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계속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꿈에서 누군가와 강한 감정적 교류를 경험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의식적으로는 그 꿈을 완전히 잊어버렸지만 다음날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이유 없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이는 꿈에서의 경험이 무의식적 수준에서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꿈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꿈에서 경험한 감정이나 사건이 깨어있는 동안의 행동과 결정에 미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증거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빙산의 일각과 같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기억하는 꿈은 전체 꿈 경험의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무의식의 깊은 곳에 잠겨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왜 우리가 꿈을 잊어버리는지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반대로 꿈을 더 잘 기억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꿈 일기를 작성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바로 꿈의 내용을 기록하면 빠르게 사라지는 꿈의 기억을 붙잡을 수 있어요. 침대 옆에 노트와 펜을 준비해두고 눈을 뜨자마자 기억나는 것을 모두 적어보세요. 둘째, 잠들기 전에 나는 꿈을 기억할 것이다 라고 자기 암시를 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의도를 분명히 하면 뇌가 꿈의 기억을 더 중요하게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해요. 셋째,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 주기가 불규칙하면 렘 수면이 방해받을 수 있고 이는 꿈을 기억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넷째, 자연스럽게 깨어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알람 시계에 의해 갑자기 깨어나면 꿈의 기억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어요. 가능하다면 자연광이나 부드러운 소리로 서서히 깨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명상과 마음챙김 훈련도 꿈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훈련은 의식적 주의력을 강화하고 미묘한 정신 상태의 변화에 더 민감하게 만들어주죠. 지금까지 우리가 왜 꿈을 기억하지 못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봤습니다. 뇌의 화학적 작용부터 시작해서 진화적 관점, 정신적 안정, 다차원 현실, 자아의 지속성 그리고 양자 이론까지 정말 다양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져볼게요. 꿈을 잊는 것은 축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제 생각에는 둘 다입니다. 한편으로는 꿈을 잊는 것이 우리의 현실 인식을 보호하고 감정적 안정을 유지하며 일관된 자아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는 꿈의 망각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꿈을 통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놀라운 통찰력과 창의성 그리고 무의식의 깊은 메시지를 놓치게 된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많은 예술가들과 과학자들이 꿈에서 영감을 받아 위대한 작품이나 발견을 이루어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꿈의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어쩌면 손실일 수도 있겠죠. 결국 중요한 것은 균형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뇌가 꿈과 현실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것은 기억하고 불필요한 것은 잊어버리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꿈을 잘 기억하시나요? 아니면 저처럼 대부분 잊어버리시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하는 가장 인상적인 꿈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세요. 함께 이 신비로운 꿈의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꿈이 아름답고 의미 있기를 바랍니다.